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함께할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MC 장원 씨와 함께할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인사도 하기 전에.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민망해라. 네. 네. 아니 우리- 저 너무 설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보네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원정에서 보다가. 제가 정상근 기자랑 예전에도 한번 같이 네네. 또 이승원 이렇게 같이 진행자님이랑도 했었잖아요. 아, 같이 네. 그랬었죠.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M본부? 네. 뭐 스튜디오만 바꾸고 사람은 네. 다 그대로. 두 분은 그런 어떻게 상황이네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저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설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다시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조합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이제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도 저희들이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상근 기자는 네. 이 원정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재밌는 분이신데 원정대에서 뭔가 좀 근엄하고 네. 진지한 캐릭터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 농담을 해서 받아줄 사람이 어, 농담을 안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계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여기는 있습니다. MC 장원 형님 네. 이상원 씨 있으니까 네. 네. 평소대로 하세요. 네. 평소대로 할까요? 네. 아. 어디 그래 볼까요? 네. 네, 요즘 뭐 기자분들이 개그맨들보다 더 웃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은 비판의 뉘앙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유머나 재치 측면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뭣도 아니지만 네. 제가 가장 좀 인정하는 그런 손에 기자님이 꼽는 바로 정상근 기자. 정상근 기자. 네. 네. 뭐 일을 잘한다는 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은 저 뭐 사람 당연하고요. 웃기다고. 네. 네. 웃기는 기자라고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로 들어가 보죠. 너희들은 시험으로 뽑았냐?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말인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제가 보좌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보좌관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정당의 보좌진 협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왜 비서관을 그렇게 뽑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니들 뭐냐 도대체. 그럼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 네. 이철희 수석의 평소에 어떤 특유의 어법이 그냥 그대로 네, 네. 드러난 그런 멘트였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청와대가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인선을 했죠. 그 임명을 한 이후에 이 좀 논란이 됐는데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한 쪽이 바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쪽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쪽에서 그러니까 9급 시험을 봐서 1급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데 네. 이제 25의 청년이 네. 어떻게 1급이 되냐?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1급 비서관이라고 하지만 뭐 시험 봐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정무직이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정무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직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또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정무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당부를 했었는데 이 논란이 좀 계속되니까 음. 뭐 이제 방송에 나가서 뭐 네. 본인도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네. 이 보좌관도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이 뭐 마음에 들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이철희 수석이 한 얘기인데 사실 팩트는 팩트죠. 네, 어차피 뭐 이제 이력서 보고 보좌관이 출연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의원이 먼저 보고 뽑는 건 맞고 시험 네. 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네.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공채로 네. 무료 공채로 코미디언으로 뽑혔던 우리 MC 장원 씨는 네. 이 수석의 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네.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개그맨 타이틀을 단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네, 실력과 운 같이 같이죠. 네. 예, 이제 운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렇습니까? 모든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네.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대면대면한 관계가 있어요. 공채와 특채 사이에. 그렇구나. 예, 이게 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사람들과 네. 그렇지 않고 다른 경로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사이에 네. 이 뭔가 구체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됐는데 저들은 그냥 왠지 그냥 된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질투심이나 우리가 겪은 것을 너희들은 겪지 못했다라는 약간의 그런 좀 안 좋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좀 전에 들으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네. 원래는 없던 자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청년 문제라는 게 이제 화두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만든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요즘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뭐 이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앞에 청년만 붙이면 다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 앉는다고 해서 과연 그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인지 당연히 뭐 모두가 다 질문을 잣대를 던질 들이댈 수는 있죠. 이 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사안이었고 예, 정무수석이신데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다. 같은 말이라도 네. 뭐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수석이 이제 마지막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김한길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신데 네. 마지막으로 보좌관 했을 때가 한 13년 전이라고 해요. 한 마지막 비서관이 2007년, 2008년 이때라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많이 변하고도 있었을 텐데 지금 보좌진 협회에서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이철희 수석은 약간 또 세대별로 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 이 보좌관 선발 방식하고 이제 지금의 보좌관 선발 방식하고 좀 비교를 하면 지금의 보좌관 분들이 좀 억울하실 그럴 수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충분히. 네. 뭐 보좌관 분들도 이제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뭐 구인 구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나는 네. 굉장히 좀 많이 노력하고 또 요새는 또 인턴 보좌관부터 출발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오면서 보좌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니들은 시험 봐서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는 봅니다만 네네. 근데 저는 그 이번 논란에서 좀 의아한 면은 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임명이 돼서 저 사람은 부적격이야라거나 네. 혹은 저런 자리가 왜 있어 저런 자리를 왜 만들어 이런 비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정무직 공무원이 임명됐는데 아니 9급에 들어간 청년들은 1급까지 갈 수도 없는데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바로 1급이야라고 비판이 나오는 건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비판이 나오지라고 궁금한 면은 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무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격상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 채용 같은 거고 네네. 또 임기를 같이 하는 거고 네네. 누가 이제 대통령이냐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비정규직이죠. 언제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확실히 그 다른 그 나이대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건 맞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네. 얻은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일이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도 뭐 지금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네. 그 출발을 보면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탁으로 그렇죠. 네. 네, 정계에 발을 들여놨던 거거든요. 네, 네. 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측근이 또 유승민 의원이었고 또 유승민 의원과 또 이제 가까운 인턴으로. 사이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런 논란이 없었고 뭐 이준석 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청년들이 뭐 청년 최고위원이 되든 뭐 아니면 뭐 청년으로서 뭐 어디 그 들어가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적격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1급이 됐어 이런 논란은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1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네네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청와대라는 곳의 이 상징성도 네네. 좀 그게 존재하고요. 크겠죠. 네. 그리고 지금의 또 이제 시대 정서라는 것이 청년들이 이 공정, 형평성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서관이라고 명명된 자리에 이 박성민 비서관이 만약에 자리했다면 크게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앞에 청년이란 말이 붙는 순간 네. 수많은 청년들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나를 생각- 대표하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이 받침 두 개 차이인데 네. 이 발탁 조금만 잘못하면 박탈되거든요. 누군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다. 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듭니다. 예.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오죽하면 홍감탱이란 말을 많이 해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말인데요.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오죽하면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즘은 홍감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홍준표 영감탱이 이 말이겠죠. 네, MC 장원 씨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MBC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홍준표 의원이 망둥이라는 표현까지 하셔서 말썽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네. 이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 기사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라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이 홍 의원 네. 또 지목하면서 했던 발언인데요. 네. 계속해서 진행자가 이 홍준표 의원의 입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평가해달라고 하자 김채구 위원이 오죽하면 인터넷 같은데 보면 요즘 홍감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느냐. 네네. 홍준표 영감탱이라는 말이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홍 의원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련되게 좀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 뭐 워낙 이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네네. 설화도 있었고 등등한데 이 영감탱이 발언 있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논란 기억하고 있다. 좀 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예. 네, 왜 충격이냐면은 그냥 쓴 게 아니라 네. 장인어른한테 쓴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할 때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장인어른께서 반대를 좀 하셨나 봐요. 네. 근데 반대를 했는데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장인어른을 내가 26년 동안 집에 못 오게 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그 영감탱이랑 이걸 나눴으면은 이 돈을 안 드리겠다, 한 푼도 안 주겠다, 막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장인어른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이런 표현을 쓰냐 이렇게 네. 비판이 나오니까 이 홍준표 당시 대표가 당 의원이 네. 아니 경상도에서는 이 친근한 표현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상도에서 난리가 났었다.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나 경상도인데 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경상도라고 해도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은 안 쓴다. 그래서 자기는 네. 이게 그 용감하다고 해야 됩니까? 네네. 과감하다고 해야 됩니까? 영감탱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집안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그때 당시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영감탱이라는 표현은 네.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할아버님이 계시면 그분의 아내분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영감탱이가 맞다. 쓸 수 네. 있는 단 한 명이 있었어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 맞아. 이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이제 때 이해가 확 됐어요. 뭔가 네. 불편했는데. 네, 그 외의 사람은 누구도 쓸 수 없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도 쓸 수 있을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힘든데. 좀 네. 힘든데 공인된 건 아내분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그것도 사위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 어르신과 네. 사위의 관계는. 네. 근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영감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본인은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런지 홍감탱이를. 저도 그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그 다른 방송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매주 만나는데 네네. 그분들이 전형적인 경상도 출신의 이제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의원을 3선 지내신. 영감탱이 정말 그렇게 쓰여요? 그랬더니 아니 난 한 번도 그런 뉘앙스로 써본 적이 없다고. 네네네. 막말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네. 그죠? 얘기를 누가 어느 사위가 네. 친근하게 안 다가온다고 부연 네네. 설명을 굳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네. 지금 그런데 홍준표 의원 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준석 당대표가 뭐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 홍준표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네. 뭐 이게 뭐 한두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뭐 그렇다면 이제 메신저를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가 좀 잦다. 네.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좀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제 홍 의원이 뭐 망둥이 숭어 이렇게 막 쓰시고 네네. 단톡방을 나갔다고 하는데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민망해서 그 안에 계속 계시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또 쭉 계시는 캐릭터일 것 같은데. 네, 홍 의원의 멘탈은 훨씬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니까요. 네, 네네. 이번 사안을 보면서 네. 이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적응을 하시는 기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왜 나갔을까요? 본인도 당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네네. 먼저 들고 써놓고 뭐 이렇게 얘기가 딱 나오고 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좀 그 반발이 올라오니까 네, 본인도 놀라서 나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넓은 암소님이 아이고 예를 들어 부모를 우리 집 꼰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친구들끼리나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말인데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시죠. 총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네, 아주 깔끔해요. 네. 정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7일이었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마치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터넷 매체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장모 관련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지지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 몸으로 카메라를 막아섰고 그러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네, 소리를 지지자가. 지르면서 이제 기자를 밀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또 다른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다가가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질문자가 이제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다 들리게. 네. 네. 근데 또 수근수근이 아니었어요. 네, 수근수근이 아니었고 그렇게 네. 다 들리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답변 안 하고 가셨어요. 전 예. 제일 웃겼던 게 네. 이 이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것도 재밌었지만 정말 윤 총장이 자리를 뜨더라고요. 네, 네. 바로 한 0.5초도 안 걸리고. 네네. 이 전쟁터에서도 기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임시영원 씨. 간혹 주변에서 네. 저를 챙겨준다면서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저를 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분들. 네, 윤 전 총장 입장이었다면 제가 네.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본인이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극렬 지지자로 보이죠. 이 네. 지지자분께서 좌파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네. 사실 이 중도층에게도 좀 어필을 해야 되고 좌파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 또 자리를 또 떠버리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연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 지지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좋지만 네. 더 마이너스였다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기자의 이 질의응답을 막는 과정도 네. 준비된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가족 사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가족 사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그 뭐라고 네. 할까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보면은 아직 뭐 네. 정치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변에 좀 네. 이 참모진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대응들이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전에- 좀 떨어져요. 네, 이 대전에 갔을 때도 갑자기 이제 동선이 바뀌어가지고 네. 어느 호프집에 사람들이 쫙 몰렸고 네. 그 호프집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렇죠. 방역수칙 위반이 되니까. 음. 이 보통 그 좀 이런 일들이 대선 주자급에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행팀이라든지 이 참모진에서 철저하게 이게 좀 그 논란거리가 안 되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데 네. 이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지지자분들이 뭐 가까이 와서 뭐 응원도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모여서 이게 질의응답을 할 때는 조금 그 잘 그 대화 주고받는 대화가 잘 네, 네. 오갈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실내에서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주변이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뭐 혹은 뭐 그렇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하기 마련인데 좀 아무래도 이게 지지자분들이 계시니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불편해할 만한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질문을 받고 싶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명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톡톡 집어가지고 이제 대중에 그러니까 약간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계속 이 행보를 취해왔다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알리고 나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막는 듯한 모습이 과연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전원 정치만 하다가 실제 이제 필드에 나오시니까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자들은 질문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불편한 질문하는 게 또 기자들의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기자들이 뭐 질문하는 태도는 뭐 잘 돼야겠지만 그렇다고 질문 자체가 뭐 이제 성역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네. 네. 더군다나 뭐 장모나 이제 지금 어쨌든 혐의가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인신 뭐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까지 막아선 것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정말 자리를 떠난 것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네. 네. 일단 5956번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께서 듣고 싶은 질문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수많은 질문을 받고 수많은 의혹을 깔끔하게 해명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런 문자 주셨고요. 1913번님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소통 아닐까요?
윤 전 총장은 그런 이미지가 참 아쉬운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아까 우리 MC 장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그리고 홍성무님 문자 주셨는데 주위 사람들 통제 좀 하시고요. 음. 짧으나마 깔끔하게 질의 답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그 정상 기자는 또 어쨌든 직업이 기자니까 네. 어디 질문했는데 이렇게 막 무시당하거나 네. 막 질문 씹고 가고 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엄청 개인적으로? 많죠. 매우 많다. 네, 뭐 저는 좀 뭐 민망해요 이제 사실 그런 경우. 기사를 쓰는 기자다 보니까 뭐 네. 마이크는 아니고 그냥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이제 그렇죠. 대고 질문을 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네, 사람인가 질문을 돌멩인가. 할 네. 자유도 있고 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네네. 근데 뭐 질문에 뭐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중요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장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리포터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거리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이제 부탁드린다고 다 해주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멀리서부터 인사드리고 이제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놀라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지 않고 제 뒤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투사해서 완벽한 무시에 가까운 분명 눈은 나랑 마주치고 있는데 날 보는 게 아닌 느낌. 네, 네. 그리고 그냥 아, 지나가시는 어떤- 분들 계시거든요. 투명 인간 취급. 거의. 네, 그럼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맞아요. 취재 과정에서 민망한 일이 참 많이 발생하죠.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울컥 납니다. 네.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언합니다. 네, 봉준호 영화 감독의 말인데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Yeah, we declare the 74th Festival de Cannes. 선언합니다. 네, 이 한마디가 네. 이 한국말이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올 줄이야. 네. 네, MC 장원 씨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프랑스 칸에서 현지 시각 6일 오후에 막을 올린 칸 국제 영화제 깜짝 등장한 이 봉준호 감독의 선언사였습니다. 네, 네, 봉 감독은 먼저 영어로 칸 영화제 개막을 알린 뒤에 이어서 한국어로 선언합니다라고 네. 외치면서 이제 미국 배우 조디 포스터도 옆에 아, 있었고요. 멋지죠. 스페인의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네. 그리고 미국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감독과 함께 이 세계 최대 영화 축제의 개막을 알린 겁니다. 네, 한국어로 알린 것이죠. 네. 각자 나라의 언어로 이제 선언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네, 이 봉 감독과 이 함께 무대에 오른 배우 감독들은 각각 이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이제 개막 선언을 했고요. 칸 영화제 주최 측은 이 봉 감독의 참석 소식을 개막식 당일까지 그러니까요. 비밀을 붙여서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게 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말로 네. 더군다나 개막 선언을 듣는다는 건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네. 이게 또 다른 배우 감독들 뭐 조디 포스터나 이런 유명한 이제 배우 감독들이 있는데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이거는 이제 다수의 국가에서 쓰는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한국에서만 말이죠. 쓰는 말이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MC 장원 씨? 그러니까요. 뭐 네. 정상 네. 기자님 먼저 제가 하시죠. 살 뻔했네요. 예. 아니 눈은 저를 보시고 아, 예, 제가 두 둘 분, 다를 혼란에 빠뜨리는 새로운 기술이네요. 예. 아이 깜짝 놀랐네요. 저도 말하고 아니 뭐 놀랐어요. 덩치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예. 아이고 네네. 누가 대답할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실까요? 먼저 하시죠. 먼저 네,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까먹었네 할 말을. 말하고 너무 막혀. 근데 정말 뿌듯합니다. 얼마나 뿌듯하면 이렇게 이 약간 다소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눈물이 네. 앞을 가리는데. 네. 정말 예전에는 그 깐 영화제 뭐 초청만 돼도 네.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아, 초청작으로만 나가도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되게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깐이라는 그 무대에 서서 개막까지 선언할 정도면 거의 뭐 그 세계 최정상급의 감독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봉 감독을 정말 네.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유명 감독으로. 좀 네. 그런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정말 너무 뿌듯해요. 아, 이제 한국말도 너무 해 막. 네네. 인터내셔널한 사람이 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해졌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도 그렇지만 그동안
뭐 한류, 뭐 K컬처 해가지고 네, 네. 그동안 누적돼온 엄청난 에너지와 땀과 눈물과 노력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워낙 꽃을 피우신 것도 맞는데 이번 주 우리를 기쁘게 했던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와,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네, 네. 방탄소년단이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발매된 싱글 Butter. 네. 발음 좋았어요. 네. 아,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랬어요, 또. 네, 영국식 발음으로 버터. 이렇게 되죠. 네. 이 버터로 빌보드 핫백의 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6주 연속은 없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떡하지? 이미 네. 4주 연속 1위 하면서 아시아 가수 최초 기록을 이미 세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1위를 할 때마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네, 빌보드 역사에서 1위로 차트에 진입해서 연속 6주 이상 1위를 한 것은 이 10곡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와, 수십 년간 네네. 10곡이 되지 않는다. 네, 오는 9일 이제 영국 팝 가수 에드시런하고 이제 협업한 신곡 발매를 예고한 상황이라 네. 이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언젠가는 1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신들의 언젠가는. 노래로 1위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상황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신의 노래로 계속 1위 하는 다른 네네. 노래로. 네. 어떻게 보였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 네. 다이너마이트로 1위를 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협업곡을 발표를 해서 이 아, 협업곡이 맞아요. 또 네. 1위를 대체했던. 네네. 네. 네, 뭐 이제 뭐 빌보드 1위라는 뉴스는 이제 뉴스도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이제 뉴스인데. 그래, 그거 했어 이렇게 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해지는, 너무 네. 배불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어머 들어요. 또 했네.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특히 문학에서 많이 와서 요즘 이제 네네. 마음이 좀 씁쓸한데 이 뉴스를 듣고 요즘 네네.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네. 몇몇 분들은 또 이런 뉴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또 이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쌤 발음을 좀 하기 싫어서 이제 국봄 뭐 이렇게 나라의 봄이었다. 국봄 봄이군요. 네, 봄이 제가 아니라. 그 표현을 다 그대로 쓰기가 좀 그래서 이제 민망해서. 국봄이다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예술 문화 분야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자국민들도 그렇지만 교민분들은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도 봉준호 감독 멋있다. BTS 그 한국에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반응이 달라지죠. 네,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더 자랑스럽고 더 막 고맙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뭐 돈으로 모든 걸 환산한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하지 엄청나게.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문화 자본이 축적되고 네. 있습니다. 그나저나 1156번님이 키역 물이 올랐습니다. MC 장원은 이제 개그를 하자. 이거 욕인 거죠?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네, 개그맨 장원 그 공채까지 네. 통과했던 네. 분인데 이제 개그를 좀 하시죠. 제가 공채 타이틀 단 지가 15년 됐는데요. 긴 준비였습니다. 네. 개그하면 뉴스 나오겠어요. 이게 정상근 기자한테 이제는 기사를 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